옆집 옥순이는 말이야. 아들이 과장됐다고 하더니 요즘은 전혀 부모 찾아뵙지도 않는데 그 집 며느리는 친정에만 자주 간대. 아들 집에 한번 갔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니는 노인정에 김씨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남의 험담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게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우리의 노후 생활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만들 수도 있지요.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들이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빛나게 되고 나쁜 습관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떨어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습관입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보는 모습 중 하나죠. 옆집 옥순이는 말이야. 아들이 과장됐다고 하더니 요즘은 전혀 부모 찾아뵙지도 않는데 그 집 며느리는 친정에만 자주 간대. 아들 집에 한번 갔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 이웃들 모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영순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던 거예요. 누구네 며느리는 살림을 이렇게 못한다. 누구네 아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 처음엔 다들 재미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내 뒷담화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순 할머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험담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불필요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둘째, 좋은 일 위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명숙이네 손주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대. 옆집 아들이 어머니 생신에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셋째, 다른 사람 이야기가 하고 싶을 때는 칭찬 위주로 해보세요. 우리 동네 순자 씨는 참 부지런해서 본받을 만해. 영희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아는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남의 흉을 볼 시간에 차라리 바둑이나 두고 남의 험담할 시간에 차라리 화투나 치겠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험담은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험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슬쩍 이런 말씀을 건네보세요.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 좋은 이야기 해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떨어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죠. 두 번째는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이광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광식 할아버지는 바둑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 꼭 자기 방식만 고집하셨어요. 내가 40년을 둔 바둑인데 이게 최선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둑을 잘 몰라. 처음에는 다들 이광식 할아버지의 경험과 연륜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바둑 방식도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결국 바둑 모임에서 이광식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다른 세상이 되었죠.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정숙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겼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 밥은 꼭 새끼 제때 챙겨 먹어야 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청소부터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손녀는 야근이 많은 회사에 다녀서 아침밥을 거르기도 하고 주말에 몰아서 청소하는 것을 선호했죠. 하지만 김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생활 방식만 고집하시다가 결국 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방식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제가 아는 박경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손주들한테 배울 게 참 많아. 요즘 스마트폰도 손주가 가르쳐줘서 잘 쓰고 있지.
정말 멋있는 마음가짐이죠. 셋째, 대화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방법도 좋아 보이네. 한번 같이 해볼까?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 대화가 훨씬 잘 통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젊은 강사님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는데,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고집 피우지 말고 진작 배울 걸 그랬네. 이제야 자식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하니 얼마나 좋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만든 지혜는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서,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줄래?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정떨어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죠. 세 번째는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에서 만난 정은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은숙 할머니는 젊었을 때 꽤 부자였답니다. 큰 가게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셨죠. 하지만 IMF 때 가게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정은숙 할머니는 매일같이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제일 큰 가게였어. 내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백화점에서 명품 옷만 사 입었다고. 지금 사는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몰라. 그때는 말이야. 처음에는 다들 정은숙 할머니의 지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정은숙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직장에서 성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다 보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또 저의 노인정의 박정섭 할아버지는 은퇴 전에 회사 부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부하 직원들을 대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시곤 했죠.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 공경할 줄 모르나. 결국 노인정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박정섭 할아버지와 어울리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 번 더 하기, 산책할 때 새로운 길로 가보기, 처음 보는 음식 맛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김 할머니는 77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난 이제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과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수영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니까. 둘째, 현재의 좋은 점들을 찾아보세요.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손주들의 웃음소리.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답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지혜롭게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장사를 하셨다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 복지관 바자회에서 봉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제가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나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지.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재미가 있어. 손주들이랑 공원 가서 노는 재미,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친구 사귀는 재미, 이렇게 사는 것도 참 행복하다니까.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는 어떤 행복이 있나요? 오늘 하루,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큰 변화를 바라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가보지 않은 공원에 산책을 가보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질 기회,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말이에요. 정떨어지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중 넷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버스가 조금만 늦게 와도 큰 소리로 화를 내셨답니다. 이 버스는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기사 양반, 운전 좀 제대로 하시오. 식당에서도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요. 하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의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을 모두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기사님들도, 식당 직원들도, 이웃들도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윗집에서 조금만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즉시 올라갔어. 화를 내셨다고 해요. 너희는 윗집에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발소리 좀 작게 못 다니나? 결국 아파트 주민들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할머니를 곤란해했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화내는 습관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화가 날 때 숨을 3번 크게 쉬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숨을 쉬어 보세요. 둘째, 잠깐 하고 멈춰 보세요.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화가 날 때마다 잠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신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된다고 하시네요.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늦게 온다면 혹시 교통체증이 있었을까? 음식이 늦게 나온다면 주방이 많이 바쁜 걸까? 윗집 발소리가 들린다면 어린 아이가 있는 걸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나도 쉽게 화를 냈어. 근데 어느 날 손주가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화내면 무서워요라고. 그 말 듣고 나서 많이 반성했지. 이제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손주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스린단다. 넷째,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보세요. 산책을 한다거나 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웃으면서 지내야지. 오늘은 누구한테도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작은 다짐이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화를 덜 내니까 좋은 점들도 많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깝게 다가와 준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래, 좀 더 참아보자.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5번째 특징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에서 만난 송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노인정에 나오셨어. 첫 마디가 아이고, 오늘도 날씨가 왜 이러냐 였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워서 못 살겠네. 날씨가 흐리면 우중충해서 꼭 불행이 올 것 같아. 이렇게 늘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죠.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반찬은 짜기만 하고, 저 반찬은 싱겁기만 하고, 밥도 서리겄네. 처음에는 다들 위로도 하고 달래드리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송순이 할머니 곁에 있으면 기운이 빠진다고들 했답니다. 결국 식사 시간에도 송할머니 옆자리는 항상 비어있게 되었어요. 또 이웃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너희들은 나보다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난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방문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창 밖의 새소리가 참 예쁘구나. 따뜻한 아침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해. 제가 아는 김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났으니 참 다행이야. 오늘도 웃으면서 살아보자. 둘째, 불평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추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비가 온다면 내일은 공기가 맑겠구나. 더운 날씨라면 시원한 수박 먹기 좋은 날이네. 이렇게 말이죠. 셋째, 그래도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다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지. 자녀들이 바쁘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는 오네. 물가가 올랐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네. 최근에 제가 만난 이씨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나는 불평할 게 없어.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저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건강하잖아. 젊은 사람들 보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연금이라도 나오니 얼마나 다행이야.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를 칭찬해 보세요. 오늘 그 옷 참 예쁘시네요. 커피 잘 타셨네요. 손주 이야기할 때 표정이 참 좋으세요. 이런 작은 칭찬들이 모여 우리의 말버릇을 바꿀 수 있답니다. 다섯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분명 작은 기쁨은 있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점이 참 많답니다.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 이렇게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자, 오늘은 나이 들수록 정 떨어지게 하는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습관. 둘째,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습관. 셋째, 과거에만 집착하는 습관. 넷째,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습관. 다섯째,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품격 있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